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특별한 노하우를 공개하며 걱정과 고민으로 심란한 취준생들을 활짝 웃게 해줄 직무역량연구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더 높은 도약을 꿈꾸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시간이죠. 제2의 인생으로 인생의 기쁨을 다시 만끽할 준비가 된 중장년층 맞춤 취업 지침서 굿잡 4060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신중년 재취업의 꿈을 이뤄드리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놓칠 수 없는 취업 정보의 엑기스만 모아 전해주는 신중년 재취업의 바이블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까지 놓치지 마세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의 한숨을 환호로 바꿔드리는 시간, 성공취업을 위한 정보집합소 직무역량연구소 시간입니다. 네, 나날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기소침해진 취준생들을 위로하고 취업 실패 후 희망을 어느 정도 잃은 취준생들을 북돋아주는 취업 고민 해결사 이미공학연구소의 유재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역시 취준생들을 만나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요. 네. 이제 방학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취업 프로그램이나 네. 대학에서 제공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이제 긴 시간 만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도 우리 취준생들을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셨고 우리 취준생분들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이 가장 또 기다리셨을 주제인데 금융공기업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금융공기업 채용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네. 이쪽 신의 직장이죠. 금융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기업들이 지금 채용을 준비 중인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아마 금융공기업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은 아마 목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화면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한국은행이나 그리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그리고 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금융공기업이 있는데 우리 하반기에 한 8월 말쯤에 채용 네. 공고를 내고 신규 직원, 신입 직원을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금융공기업은 좀 꿈의 직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취준생들이 금융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사실 고용 안정성인데요. 네. 그 공공기관, 공기업의 공통된 특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은 여러분 우리 퇴직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개인 정보를 이제 확인하면 거기에 언제 퇴직한다라고 2000 몇십 년 이렇게 나와 있죠. 입사하면서 그렇죠. 바로 정해지는 예, 거죠? 그렇죠. 오. 보통은 우리 직장인분들은 다 마음속에 있거나 혹은 네. 모르겠거나 보통 이런데 네. 이 퇴직 날짜가 안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사실 이제 매력적인 좀 그러게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죠. 네. 연봉도 되게 좋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이 연봉이 이제 사기업 중에 대기업보다는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금융공기업은 연봉이 또 높습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 고용 안정성뿐만 아니라 높은 연봉으로 인해서 우리 다양한 어떤 선호도가 나타나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우리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산업 영역보다 우리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직장 경험을 하면서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려갈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어떤 자산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선호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 뽑으려면 네. 입사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실제로 이제 우리 입사 시험에서 필기 시험이 굉장히 또 어렵다고 이제 뭐 널리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게 뽑죠. 우리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우리 준비를 조금 더 이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또는 조금 더 지독하게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은 금융 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학교, 성별 그리고 신체 어떤 부분, 지역에 대해서 우리 기입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이제 뭐 학력,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성별 이런 것들을 가리고 실력 위주로 뽑자 이런 게 취지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좀 비리 같은 게 좀 많이 벌어진다면서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예. 최근에 이제 채용 비리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결과를 보면 예. 우리 좀 놀라운 수치인데 946개 기관에서 우리 4,788건이 이제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 수가 339개가 있습니다. 이제 네. 매년 기획재정부가 지정을 하는데 이제 하위 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해서 네. 이렇게 이제 많은 수치가 나타나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접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 수치가 그러니까요. 높은지 몰랐거든요. 좀 열심히 준비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쭉 빠져가지고 지원 안 해, 다 안 해. 어차피 뭐 내정자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면 정말 동기가 좀 사그라드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네.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멘탈 관리잖아요. 근데 멘탈 관리 측면에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좀 접했을 때 내가 준비하는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네. 좀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속상하기는 한데 좀 들어보니까 비리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뭐 고위 관계자와 연관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예. 어떤 뭐 채용 프로세스에서 어떤 뭐 높은 가산점을 주고 또 이제 면접점을 합격점을 좀 높게 더 이제 가산점을 주고 이런 네. 게 대표적으로 또 이제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전에 면접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미리 설계하는 경우도 또 있고 사실 이제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네. 이제 안타깝고 또 이제 있어서는 좀 안 될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 자체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사실 우리 취준생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제 네. 원래 혼란스러웠는데 지금 이런 이슈도 접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뉴스도 접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네.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의견들이 있던가요? 일단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 관련해서 진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좀 가장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 접하는 것들과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채용 프로세스에서 과연 이제 실제로 공정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가장 먼저 이제 네. 질문을 하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채용 프로세스고 제도이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유형은 잘 활용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자신은 공공기관이 조금 더 적성에 또는 자신의 가치관에 적합할 것 같다라고 해서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일부 친구들은 현실을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학점이 물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관리가 안 됐을 때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준비를 더 해서 우리 학점보다는 조금 더 역량을 충분히 좀 발휘할 수 있는 블라인드 채용을 좀 활용하겠다. 또 이런 이제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과도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 단계가 더 이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은 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몇 번 불거지면서 질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해뒀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대부분의 기업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떤 이제 일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보완하는 뒤에 장치를 고치죠, 창문을. 네. 마련하죠. 지금 이제 딱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내부 어떤 이제 감사 시스템이나 또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채용 과정에 있는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면접 전형에 장치를 각각 이제 투입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인증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공정한 위원을 선발하고 또 내부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도 이제 적정한 비율로 투입이 돼서 네. 이 인증을 단계별로 받아서 우리 기관은, 우리 기업은 바른 채용을 하고 있다, 투명한 채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증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이제 금융권도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공공기관도 이렇게 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사기업이나 일반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역량 중심으로, 직무 중심으로 그리고 바른 채용 투명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시중은행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외부 전문가가 이제 면접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에 뭐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 채용 전문가가 내부 감사진이죠. 채용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정확하게 채용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했는지 또 사전에 어떤 청탁이 없었는지 네. 우리 차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소한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라고 해서 오. 우리 처벌을 강화하는 거죠. 네. 예, 약간의 채용 관련된 비리 또는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퇴사시키는 그런 제도를 약간만 도입했습니다. 단 한 번만 있어도 이제 아웃시키겠다 이런 개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렇죠.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 과도기 입장에서 철저하게 가겠다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권에서도 좀 자체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도들로 인해서 좀 완전히 그런 비리들은 좀 척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그럼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고 싶은 취준생들을 위해서 입사하기 위한 뭐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 채용 프로세스인 우리 채용 프로세스를 좀 따라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가장 지금 많이 하고 있는 NCS 시험 준비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예, 우리 공기업 준비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우리 금융 쪽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경영, 상식 이제 금융 상식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오. 사실 상식은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네. 우리 각각의 영역에서 또 시험을 구체적으로 보는 기관,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어떤 상식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우리 신문이죠. 그래서 신문을 매일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 가능한 제가 추천하는 신문은 가능한 조금 더 압축된 거 말고 좀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천천히 좀 읽으면서 이제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예.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런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네. 보통은 좀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그럴 수 어려운 있죠. 용어도 좀 많이 있고 네, 네.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이런 자료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여러분 정보는 기본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좀 이렇게 적어 두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이유가 나중에 면접에서 활용하고 또는 뭐 자기소개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맞아요. 예,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기관이나 기업이 좋게 평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네. 갖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관점이고 그렇죠. 단계입니다. 예. 또 시사 같은 경우에 볼 때 이제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연결시켜서 보는 것도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취업 준비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나 방법 중에 연결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네.
작은 시사 항목이라도 보더라도 이게 만약에 면접 질문에 나오면 나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발언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네. 연결하는 게 또 좋고요. 네. 이런 이제 시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네. 공기업 안에 있는 그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어. 높이는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취준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좀 높여야 할까라는 고민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 기사 검색이 제일 이제 첫 번째겠죠. 근데 어. 여러분 이제 기사를 검색하실 때 대부분의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일단은 그 기관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네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제도 그리고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업 입장에선 기관 입장에선 어떤 것을 고민할까? 그럼 만약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제 지원자로서 어떻게 답변하는 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계속 생각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네. 계속해서 우리 연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우리 공공기관의 특징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상품을 또 운영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공익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봉사하는 마음가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봉사활동을 좀 꾸준히 해왔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평소에 계속 해왔으면 굉장히 이제 높은 점수를 또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또 쉽진 않죠. 그래서 평소에 맞아요. 좀 꾸준하게 해보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사실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한 활동을 굉장히 선호하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혹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도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실 때 제가 해당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 상대방 기관, 기업이 되겠죠. 이런 꾸준함을 좋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꾸준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또 이제 우리 금융공기업 준비하신 취준생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네. 보통 채용 프로세스에서 물어보는 어떤 질문들은 반드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답을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지원 동기가 있는데 네. 우리 지원 동기 쓰기가 가장 어렵죠. 네. 제일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써야 되는데 네.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를 보통 명확히 쓰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명확히 써라. 그 다음 단계를 좀 그러니까 생각해 뭔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명확하다는 게 그쵸, 무엇인가. 그쵸. 네. 그래서 명확하다는 것은 조금 더 다음 단계로 가보면 구체적으로 쓰라는 건데 이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도 이제 우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차별성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면접의 과정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해봤어?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여러분 이제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뭔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명확성을 위해서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차별성을 갖는다는 거고 차별성은 이렇게까지 해봤구나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사실 심어줘야 강렬한 네. 인상을 좀 심어줄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취준 생활을 해봤지만 차별화, 차별성을 강조해봐라라는 질문은 형태만 다를 뿐 어떻게든 좀 그런 질문을 받게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좀 가이드라인을 잘 주신 것 같아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금융공기업은 저희가 알아봤는데 시중은행도 들어보니까 하반기 채용을 계획 중이다라고 들었어요. 네, 상반기 채용에 이어서 우리 하반기 채용도 준비 중인데 사실 대부분의 우리 기관이나 기업은 상반기, 하반기를 보통 경기를 보면서 조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에 하반기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의 채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실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수준을 보고 하반기에 조금 더 이제 많이 채용한 계획을 세우는데 네. 우리 시중은행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표적으로 우리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KEB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대표적인데요.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해서 최소 100명 이상 늘려서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네. 예, 하반기에 보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350명 채용 계획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예, 하반기에는 또 650명 뽑네요. 채용을 더해서 약 1000여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보다 약 100여 명 정도 이제 늘어난 수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은행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네. 이제 50명에서 100명을 더 오. 이제 채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축소가 아니라 확대인 것 같아서 흐름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은행은 좀 채용 계획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우리 신한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KB국민은행, KB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렇게 신한은행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은행도 작년보다 100명 정도 더 확대된 1,100명 정도 이제 예. 채용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KB 하나은행이나 우리 그 기타 금융기관들도 우리 작년보다는 더 늘리는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에 적게 좀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한 기업들은 하반기에 조금 더 늘려서 채용을 할 것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공기관 준비하는 공기업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은 공공기관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 금융 기업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채용 확대가 하반기에 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온 거 보니까 금융권 취업을 바라보는 취준생들이 바빠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책장 넘기는 그렇습니다.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활짝 웃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을 합니다. 자, 대표님, 저 이어서 좀 다른 소식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금융 공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일반적인 공공기관 공기업 취업 준비 방법도 오늘 좀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빨리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사실 여러분 취업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멘탈 관리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준비하는 우리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네. 그냥 저 공기업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지 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더 네.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뭔가 공기업을 생각을 하고 안정성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어떤 욕구, 그런 열망은 있는데 그럼 그중에서 어디로 가야지라는 질문에는 다들 좀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냥 취업에 대한 막연함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간절함 때문에 그냥 방향 설정을 너무 뭉뚱그려서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네.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공기업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취업 포털 사이트에 또는 공기업 관련된 플랫폼에 가서 계속 이제 클릭만 하다가 자괴감이 들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적어도 3순위에서 5순위 정도는 내가 이제 영역과 그리고 기업을 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339개 공공기관 중에서 우리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기금 관리형 공공기관 이게 대표적으로 금융 공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여러분 생각보다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그래요? 공공기관을 우리 소개해주는 alio.go.kr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이제 네. 이런 사이트에 가서 그 공공기관 현황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중에서 나의 어떤 전공과 관련된 또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또 3순위에서 5순위 정도 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야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서 또는 취업 관련된 정보 조사를 할 때 타겟팅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2순위를 1시간 동안 좀 정보 조사를 해야겠어. 네, 오늘은 3순위를 2시간 동안 정보 조사해야겠어.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위부터 한 5위까지 순위를 매기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을 좀 설정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직업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을 준비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둘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연봉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그 기관의 분류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금융 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무조건 취업 간절할 수 있지만 일단은 처음에 이런 전략이나 큰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갖고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어떤 분석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공기업을 위한 어떤 조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우리 취업준비생 분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거 다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채용 프로세스에 있는 우리 자기소개서, 그리고 NCS 필기시험, 그리고 우리 면접 준비가 있는데 네. 당연히 채용 프로세스에 있는 거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런 취업준비생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둘 다 같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같이 지원할 거예요 하는 이제 취업준비생이 있는데 저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채용 프로세스가 NCS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유사하죠. 예, 네.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인적성 또는 이제 면접이 있는데 비슷한 형태의 프로세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원하면 다양한 또 어떤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이제 대학교까지 우리 여러분 공부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건데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려면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좀 적성 검사를 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은 NCS를 보는데 이 두 시험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어려운가요? 사실 이제 NCS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이제 한 3년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더 어렵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다양한 것 같고요. 굉장히 예, 예. 다양한 것 같고 어쨌든 둘 다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 준비하려면 몇 개월 잡아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남아 있는 시간에 내가 이 시험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둘 다 어쨌든 채용 프로세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과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부분은 시간 확보를 꽤 많이 한 다음에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문에 대한 현답 잘 들었고요. 세 번째 키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면접을 반드시 보죠. 근데 공공기관의 면접 특징이 좀 있는데 네.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장 좀 어려운 면접이 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상황 면접인데요. 네, 상황 면접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역량을 검증할 때 경험을 많이 물어봐요. 이걸 경험 면접이라고 하죠. 네. 근데 상황 면접 대비해서 경험 면접은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준비할 수 있죠. 내가 경험한 것, 과거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연습한 대로 좀 얘기하면 되는데 상황 면접은 그 순간 상황을 제시받고 또는 미래 상황을 제시받고 그때 네. 적절한 어떤 이제 행동이나 표현이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 관점, 기업 관점, 조직 관점에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 행동일까? 어떻게 말하는 게, 어떻게 네. 보고하는 게, 어떻게 조치하는 게 가장 우선일까? 이 생각을 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게 여러분 네.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으로 들으면 아 그렇구나 싶긴 한데 뒤돌아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공기관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조직 경험이 있고 심지어 이제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이 또 채용 프로세스 참여하게 되는데 네. 그럼 지금 취준생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조직 어떤 이제 관점이 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특강 끝나고 어떤 학생이 최근에 이제 상황 면접을 보고 온 상황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제 이런 거였어요. 뭐였나요? 상사가 어려운 지시를 했을 때 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네. 단순한 질문인데 우리 조직 경험이 없으면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다른 말을 좀 하게 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은 아쉬워하더라고요. 이 질문한 우리 분도 네. 제일 먼저 이제 얘기한 게 일단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파악해보고 저만의 좀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네. 우리 회사는 이제 시스템과 프로세스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걸 먼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답변이고 또 한 가지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사가 어려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상사에게 그 지시를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형태의 발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금융공기업에 대한 이야기, 금융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채용 준비하면서 좀 이런 것들 조언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신다면 어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건데요. 우리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어진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NCS 준비하는 분들은 중간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우리 플랜 A부터 Z까지 세우는 게 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설정하고 내가 설정한 그 플랜에 맞춰서 남아있는 기간에 시도해보고 그 다음 플랜으로 가고 하면 이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해서 좋은 정보도 업데이트하시고 좋은 방법도 시도하시고 좋은 전략을 수립하셔서 꼭 취업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전해주실 때 팁 중에 열심히 하라는 거 말고 잠깐 또 머릿속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좀 뭐 하면 재밌나요? 사실 머릿속 시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저는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조금 네.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런 공감도 좀 많이 이뤄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시간을 내서 좀 여행 가거나 하면 좋은데 아마 시간 확보하기가 또 쉽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또 마음의 여유가 좀 없을 텐데 우리 수다 많이 떨면서 우리 거기에서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 또 포함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직무역량연구소 함께해 주신 유재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역량연구소 시간 함께 봤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이직과 전직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위해서 굿잡 4060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머어머 대박! 최영희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움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성공첩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시작을 응원하는 굿잡 4060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안내서가 되는 코너죠. 굿잡 4060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선물해 줄 분이시죠.
이소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저 첫 봉이라 많이 긴장을 했었고요. 좀 혹시나 어.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유, 너무 잘 네. 해주셨어가지고. 오늘은 또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저번 어떻습니까? 주에 이어 오늘도 중장년층에 관련한 정부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 네. 그렇군요. 정년 폐지나 단축 근로 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해 주셨던 거 생각이 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좀 파트를 좀 세부적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예, 우선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취업 성공 패키지란 구직자에게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상담과 진단부터 직업 능력 향상과 취업 알선을 단계별로 제공하여 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름만 보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돼 있어서 네. 청년층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지원 대상에는 총 2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 유형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층 및 특정 취업 취약계층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청년 18세에서 34세입니다. 오. 중장년층은 35세에서 69세이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잠깐만요. 중장년층이 35세 네. 이상부터 시작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연령이 낮게부터 시작이 되네요. 예, 그럼요. 중장년층이라고 하니 느낌이 조금 다르시죠. 그러니까요. 언제까지나 네, 그러니까요. 10대이고 싶은데 예. 네. 중장년층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맞아요. 남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장년층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 같아서 네. 얼마 마음의 안 준비와 남았네요. 여러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예. 네,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네. 첫 번째 단계에는 상담과 설정으로 집중 상담, 집단 상담, 직업 심리 검사와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이 있고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를 밟아 나가야만 취업 성공 패키지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각 단계의 지원이 내용이 달라서요. 말 그대로 맞춤형 취업 지원이니 각 단계별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단계 말씀해 주셨고 계속해서 두 번째, 3단계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예, 두 번째 단계는 직업 능력 향상으로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의 직업 훈련을 받고요. 네. 인턴과 창업 교육 연계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6개월간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400만 받게 원이었으면 됩니다.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럼 예, 뭐죠? 끝으로 3단계는 취업 알선입니다. 아, 예. 취업 알선이면 사실은 핵심 단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취업 알선 단계에서는 직중 취업 알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행 면접을 봅니다. 네. 그리고 취업 성공 수당으로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오, 이렇게 단계별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네. 지원금도 받고 네. 취업도 하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면 중장년층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많으니 참고를 하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중장년층 지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항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정부 지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창출 장려금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름이 굉장히 기네요.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예, 저도 준비하면서 외우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오, 그렇군요. 신중년 적합 직무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해를 할 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좀 들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예. 사례를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에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직무 중에는 네. 경영 진단 전문가론과 자재 구매나 물류 사무원, 전직 지원 전문가 등이 있고요. 네. 선정 과정은 구직자 및 구인 기업 수요, 직업 규모 및 미래 전망 등을 통해 전문가 추천 신중년 적합 직무 후보군을 제시한 다음에 네. 관계부처나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요. 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신중년 적합 직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원의 수준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 한도가
있긴 있을 텐데 어느 그러니까요. 정도일지도 네,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선 지원 대상 금액은 월 80만 원이고요.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사업장 지정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해서 피보험자 수 30%까지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지는 다음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일 배움 카드제입니다. 내일 들어봤습니다. 배움 카드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청년한테도 해당되는 카드죠? 예, 맞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뿐 아닌 중장년층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만 알아두는 것도 핵심이고요. 네. 지원 주 내용을 살펴보면은 직무 능력 습득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서 적합한 훈련을 통해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라고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을 청년한테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중장년층은 혜택을 누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 전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배움 카드뿐만 아니라 국가계획이나 전략산업, 직종훈련도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예, 기계금속, 자동차, 전자, IT 등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중장년층 특화 훈련도 실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IT 훈련 과정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는 부분인데 또 남아있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럼요. 폴리텍 대학의 양성훈련 베이비 부머 과정이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베이비 부머라고 하면 우리가 뜻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베이비 부머라는 거는 전쟁 후에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에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전쟁 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뜻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헤아려 보니까 딱 지금의 중장년층이 베이비부머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올해 60세 정년을 맞은 베이비 부머가 대략 8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그래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하셨던 정년 폐지 그리고 전년 연장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베이비 부머 은퇴율이 높아지게 되면요, 현장의 일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되어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늦춰보자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우선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늘리고 있고요. 네. 추후에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년 연장을 하거나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정년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또 이런저런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할 때 이제 다른 사례도 참고를 하게 될 텐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선진국들은 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예, 하나요? 이제 우리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요. 네.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요. 네. 미국과 영국은 법으로 아예 청년을 폐지하는 자체를 정년이 없앴습니다. 아예 없구나.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폐지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환영을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정년 연장 폐지가 나오면 이제 네. 보도에서도 청년층들의 취업 문제가 같이 나오곤 하더라고요. 이 예.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의가지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우선 옛날과 지금의 그 60세는 체력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은퇴 시기를 조정을 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주변의 아버님들, 네. 또 선배님들 얘기다 보니까 단순히 뭐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늘게 되면 일자리가 줄게 때문에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정년이 연장이 되면 기업에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이제 네. 만약에 뭐 두세 번을 한다면 한 번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일률적으로 누구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청년, 중장년 일자리 문제는 쭉 이어져 온 문제니까요. 앞으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새로운 정책 있을까요? 네, 인천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역량에 부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스마트폰 실버 소통 강사 육성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도 접목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된 시대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중장년층 분들 아니면 또는 노년층 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SNS 사용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적합한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요, 인천광역시 노인개발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7월부터 8월까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네. 스마트폰 소통 강사 양성 등 주 16회 과정으로 총 40시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네.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에 101개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찾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총 40시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되고 교육 내용은 어떤 걸로 채워지나요? 요거는 스마트폰 기초 동영상 촬영, 편집, 또 유튜브 계정 만들기 등 알기 쉬운 실습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를 좀 완화하고요. 접근 활동에 용이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제2의 방망래 할머니나 이런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예, 그럴 수 또 소개해 있겠죠. 주실 직업이 있으신가요? 예, 또 하나의 소개은 베이비 부모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직업입니다. 네. 예, 베이비 부모 등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에 있는 독거 노인의 공공 후견인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게 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서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제도는 정신적으로 제약이 있거나 의사결정이 어려움에 있는 네. 그리고 또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노인들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매 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가 실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제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예, 중등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시면서 의사결정을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으로 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치매 안심센터가 나눠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네. 후견인은 치매 노인의 재산관리나 의료 행위에 대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게 됩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는 30여 개의 시나 군이나 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시범 운행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치매 노인이나 독거 노인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또 직업 창출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계획 초기 단계인데 네. 꾸준히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정부 그리고 여자 지자체에서 베이비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이 시행 예정이니 예. 참고하셔서 제2의 인생을 활짝 필 기회를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폴리텍 대학 베이비부머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또 많은 설명을 저희가 했는데 이어서 이제 원래 하던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볼까요? 예, 폴리대학 양성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기관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분야의 학위 과정뿐만 아니라 실직자나 취업,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능사 양성 과정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중 베이비 부머 과정을 말씀드리면 만 45세에서 62세의 실업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사 과정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하고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 폴리텍 대학은 청년들도 해당이 물론 되지만 네. 중장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폴리텍 대학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좀 꿈을 찾고 즐겁게 일하시고 이런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물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위한 폴리텍 대학의 여러 과정 중에서 드론 과정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조선업에서 15년 동안 종사하셨던 분이 52세의 나이에 한국 폴리텍 목포대학에서 드론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드론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요.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합니다. 드론 조종이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조작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베이비 부모 중장년층들이 아무래도 좀 교육을 잘 마쳤나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젊은 층들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손의 반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럼 드론 교육 과정이 있는 곳이 이곳 네. 한 곳뿐인지 다른 곳도 있는지 아, 궁금하네요. 목포 캠퍼스가 최초이고요. 네. 충주라든가 성남 등에는 예, 드론 과가 있어요. 오. 그리고 점차 이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셨지만 드론이 어디에 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범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시작이 됐다가 농업용, 건설, 항공 등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산림부나 고속도로 순차례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수자원 관리공단의 땡관시나 뭐 이런 데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산불 감시, 응구조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꼭 해야 하는 일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예. 또 더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을 드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오.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드론으로 농사도 짓는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말씀해도 네. 될까요? 해주세요. 네. 예, 기대되네요. 실제 드론을 배운 한 중장년층의 경험담입니다. 여름 벼농사 방제를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네. 오시더니 네. 이렇게 3만 원을 주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논 마지기를 좀 방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드론이 농사를 지어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신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예, 하던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마지는 200평인데요. 네. 이 정도에는 장비도 이동해야 되고요. 품을 많이 들어서 전 좀 잘 안 해준다고 해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할머니가 이제 아시는 분이라서 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이제 할머니가 끝까지 이렇게 돈을 항상 지워주시려고 그래요. 하셨대요. 가져가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고마우니까 예, 그냥 예. 뭐 해달라고 하기 미안하셨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할머니 돈은 됐고요. 그냥 막걸리나 사드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가서 막걸리를 사오신 그럼 거예요. 그럼 막걸리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안 되죠. 그것도 음주 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걸리면 면허 그렇군요. 취소가 되고요. 혹시 요즘 음주 강화법이 강화되신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럼요. 있죠. 알죠. 너무 예, 잘 알죠. 예. 그런데 드론도 음주 비행이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저는 예. 처음 알았네요. 그 혹시. 그러니까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경험담이 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승등을 예, 경험담은 예, 요거 외에도 네. 많이는 있지만 어, 예, 네. 제가 다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험담을 들으니까 저희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이렇게 드론 자격증을 따게 되면 네. 취업까지도 좀 매끄럽게 연결이 음. 되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예, 취업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뭐 그래요? 어떤 곳에 취업을 하게 되나요? 예, 보통 드론을 직접 제조하는 공장에도 취업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나 드론의 인프라가 많이 이제 형성되지는 않아서 예. 제조하는 공장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조업체에 소수 인원이 취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는 대부분 창업을 하거나 조합을 형성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드론 교관 자격증을 취득해서 드론 교육 전문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조합 만들어서 활동하면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드론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그럼요. 드론 막 좀 취미로 막 이렇게 조종하고 하는 거 옛날에 어렸을 때도 레이싱카 이런 거 조종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네. 날아간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신기하고 네. 또 이게 취미가 끝이 네. 아니라 뭐 직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흥미가 네. 생겼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드론 배울 생각 있어요? 예,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이제 좀 기계를 다루는데 조금 능숙하지를 못해서요. 좀 고민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뜰 직종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네. 저는 사실은 이제 드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 또 큰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노후 준비까지 된다고 하니까 곧 중장년층이 될 일원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생기네요. 저도 사실 네. 처음에는 드론 뭐 이렇게 조종하는 거 비행체 예. 뭐 대단한 건가 했는데 정부에서 엄청 붐업을 하잖아요. 4차 그쵸, 산업혁명에 그렇죠. 뭐
맞아요. 뭐 약간 좀 선택된 그런 배송도 몇 된다고 가지 하고. 그런 것 중에 네. 하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붐업을 시키는 거 보면 드론의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교육기관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음. 네, 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보신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은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일단은 정부 지원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예,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 지식과 실무 경영을 보유한 퇴직 고령자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네. 만 50세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퇴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는 3,000원, 참여 수당은 시간당 2,000원, 식비는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직에서 퇴직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데 지원비가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생 쌓아온 지식을 함께 나누고 또 일을 한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창업 지원입니다. 예. 네.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가 지원이 되고요. 기술 창업을 위한 제조기술이라든가 뿌리 산업, 지식 산업 업종으로서 실전 창업 교육의 기술 창업 스쿨과 시니어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무 공간이라든가 각 센터별 오. 기술 관련 교육, 상담, 자문, 네트워킹 등을 하는 시니어 창업 기술 센터가 지원됩니다. 네.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업을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퇴직 후 당장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섣불리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정부의 이렇게 지원도 받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천천히 준비한다면 실패의 확률을 줄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예, 많이들 아실 건데요. 기농기촌 종합센터입니다. 오. 예, 기농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팍팍하고 좀 답답한 도시 생활을 떠나서 좀 더 여유를 막상 그렇게 여유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기농기촌은 중 상당수는 자연 환경과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네.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회귀하는 유턴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 때문에 기농기촌을 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제 주변에도 퇴직하시고 귀농하신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귀촌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네네. 정부 지원도 좀 마련이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농기촌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도 상당한데요. 네. 우선 기농창업비, 그 주택 구입, 그리고 선도 농가 실습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오. 기농인의 진비나 세제 지원 등 기농기촌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알아봤는데 아마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고용센터에서는요, 취업 지원이라든가 실업급여 지원, 직업 진로 지도, 직업 능력 개발, 기업 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네. 예,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국민들의 편리한 고용복지나 금융 등 서민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며 네. 여러 이렇게 서비스 기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지원 서비스로는 재직자와 구직자가 나뉘고 있습니다. 네. 재직자 대상 전직 서비스는 생애 경력 개발이라던가 심리 안정 등 전직 교육, 역량 진단비, 취창업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요. 네. 1대1 상담이라던가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직자 대상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요, 전직 서비스와 비슷하고요. 재취업 지원이라던가 동아리 운영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세 이상의 정년을 대상으로 생애 경력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형별,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신중령 5060 인색 3무작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3부에 항상 연결을 해서 채용 정보를 네.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들으니 또 반갑기도 하고요. 들어보니까 이제 기관마다 어떤 것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지원 내용들이 다르고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사고 없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예, 마지막으로 고령자 인재은행인데요. 네. 만 50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던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와, 오늘 정말 중장년층의 어떤 정부 지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봤다.
라고 말을 해도 좀 손색이 없을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아니었으면 진짜 단언컨대 네. 몰랐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죽을 진짜로. 때까지요? 그런 얘기를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느라 우리 대표님께서 참 쉽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소진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요. 5060 신중년 세대를 위한 재취업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힘들지? 취업 준비는 잘 되니? 저야 잘 준비하고 있죠. 아빠는요? 아빠도 앞으로 잘 준비해야지. 청년의 내일도 작년의 내일도 준비가 앞으로를 만듭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새 노후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더 넓어진 장년 고용 서비스가 함께합니다. 아빠 출근한다. 나도 같이 가. 내 일을 향해 앞으로, 내일을 향해 앞으로, 함께 앞으로.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시간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신중년들을 위한 직업 지침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애니체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20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라시본에서 전기 부품 및 제품 조립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이고요.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계속해서 맥스기연에서 기타 기계 조립 검사원을 채용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십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 제이콤에서 회계 사무원을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2,780만 원 이상이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5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채용 정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은 제2의 항구 도시죠. 인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인천고용센터의 양정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양정순입니다. 네, 양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이면 또 주말인데 주말에 엄청 덥다고 하더라고요. 막 폭염주의보도 발령돼 있고 막 그래서 그래도 여름 굴하지 않고 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서 계획 세워놓으셨나요? 네, 저는 8월 중순에 부산 해운대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가서 네. 이제 뭐 가족들과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숙박 예약까지 해놓고 피서용품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으시겠다. 너무나 행복한, 준비할 때가 또 가장 그러니까요. 행복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피서 가서도 좀 좋은 시간 보내시길 저희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인맥입니다. 주식회사 인맥은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기계장비 수리업체로 전기 엔지니어 2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제어계측 공학이나 전기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PLC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인맥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지신 전기 엔지니어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은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해 보시길 바라고요. 바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다산정보통신입니다. 주식회사 다산정보통신은 인천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유무선 통신기기 제조업체로 통신장비 검사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이며 경력은 2년 이상입니다. 직무 내용은 광전송 장비와 스위치 장비를 시험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임금은 연봉 2,100만 원에서 2,800만 원 수준이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2019년 7월 15일까지이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확인하여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신장비 검사원 1분을 채용하는 건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감 기한을 잘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청년센터에서 면접 준비를 하고 계시는 청년들을 위한 취업 특강이 있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8일에는 청년층 취업에 필요한 면접 실습 교육에 대한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하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에서 단연간 직업상담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컨설턴트가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센터에서는 수차례 특강을 통해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이미지 메이킹이나 면접관의 시각에서 면접 사례를 살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 시간에는 다양한 면접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면접을 보는 방법과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은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2-460-4701로 전화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취업 프로그램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인천 다녀왔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면 될까요? 네, 다음으로 가볼 곳은 경기도의 중앙이자 IT 산업의 중심입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요. 오늘은 주무관님들께 올여름 피서 계획 여쭤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저희는요, 저희 큰아이가 고3이에요. 그래서 네. 어디 멀리 여행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아이는 집 안에서? 독서실로. 네, 우리 주무관님께서는요? 네, 저희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그냥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정도까지 더울 때는 집 안에 있는 게 또 최고의 피서니까요. 맞아요. 네. 고3 아드님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의 채용 소식 2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분당 21세기 의원입니다. 분당 21세기 의원은 내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종합검진실, 심장내과가 있는 병원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필수고요.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가 되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주중 하루와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2,6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최초 근무 시작하고 1년 동안은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고요.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 구인건은 채용 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병원인데요.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성남 사랑이 병원입니다. 성남 사랑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고요.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병원 단체급식 조리를 담당하실 분 2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역시 무관하고요. 식품 영양 관련 전공자로서 한식조리 기능사 또는 양식조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새벽 5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이 중에 3시간이 휴게 시간입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9시간이 되고요. 급여는 연봉 2,9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이 병원 역시 최초 1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접수 마감 기간은 7월 17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조리 담당자 2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은 지원 자격,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뎃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뎃컴퍼니는 아가방이나 네일유업, 이랜드 같은 대기업에 OEM 형식으로 양말이나 타이즈 등을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2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업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모집하는 분야는 생산 품질 관리 및 공정 관리 담당을 하실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자동차 운전면허 1종 소지가 필수고요. 워드와 엑셀 사용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 또 인근 거주자이신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월급은 25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5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구인건은 필수 지원 조건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다양한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인천과 경기 성남으로 가봤습니다.
네, 바야흐로 100세 시대의 5060 세대에게 은퇴를 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화려한 인생의 제2막, 끝이 아닌 시작을 꿈꾸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직업 속에서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야겠죠. 오늘은 취업 요정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브라보 마이 뉴 라이프의 공식 취업 요정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지수 캐스터한테도 좀 물어볼까요? 피서 계획 잡으셨나요? 피서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는데 사실 여름이란 계절 자체가 기상캐스터에도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이 지나서야 좀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직업지침서 취업 요정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지수 씨. 네, 직업 소개에 앞서서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애완동물이요? 저는 사실 집에서 키워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같이 키우는 것처럼 병아리를 열심히 키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귀여운 동물들은 못 키워보고 초등학교 때 사슴벌레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곤충을 키우셨네요. 먹이 주고 또 톱밥 갈아주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톱밥 갈아주고. 애완동물 얘기는 왜? 그러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엽고 예쁜 푸들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름은 바로 두부라고 합니다. 요즘 저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이나 만원 그리고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나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죠. 맞아요.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란 말보다 오히려 반려동물이라고 일컫는 게 더 적합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이에 관련한 직업을 가져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또 잠시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이제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제 자기 주장도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산책을 열심히 시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산책을 할 때보다 더 막 신이 나서 집에서 뛰어다닌다거나 혹은 뭐 제 머리카락을 그렇게 물어뜯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신중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이라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을 듣고 나니까 요즘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강영욱 씨였던가요? 맞습니다. 강아지들 어떤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을 하시는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수 씨처럼 이런 행동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알고 싶은 분들도 많고 인기가 좀 많다.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거죠? 네, 정확하게 봐주셨는데요. 인기가 아무래도 엄청나다 보니까 관련 시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반려동물 장묘업체, 택시, 그리고 유치원, 뭐 스파나 호텔에 이르기까지 정말 관련 서비스와 일자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정부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기준이 높아지면서 해당 직업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년층 구직자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은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애완동물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나 근본 등을 파악을 하고요. 또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주 대상이 되겠고요. 또 애완동물의 주인에게 애완동물을 케어하는 방법이나 또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 등을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애완동물의 문제 행동은 과도하게 짖거나 그리고 과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화장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적인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에게 행동 교정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래서 상담원들은 대체로 애완동물 주인의 집을 방문하거나 교정실을 등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그 세상에 나쁜 개가 없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출연자들이 이렇게 거쳤던 과정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이 직업 자체가, 이 분야 자체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관련 학과도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이 되려면 따로 어떤 교육을 받거나 해야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은요, 관련 협회나 교육단체, 그리고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사회교육원 등에서 자격증 수업을 듣고도 진출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직 공식화된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 자격증으로는 동물과 사람, 그리고 다우사회교육원, 한국장학진흥원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 자격 검증 시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직업은 이제 교육도 중요하긴 한데요.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자질, 내가 상담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래도 동물을 다루는 기술이나 경험,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보호자가 동물 행동 교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동물을 정말 친구, 그리고 가족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동물의 심리를 읽고 파악하는 일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내가 자질이 있을까, 좀 적합할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우리 지수 씨가 말해준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매번 우리 지수 씨가 직업을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좀 길게 봤을 때도 그쵸. 전망이 좋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의 전망 어떤가요? 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천반 시대를 도래함으로써 관련 일자리도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국내 애완동물의 행동 교정 분야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애완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더욱더 커져가면서 이 직업의 발전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견 훈련소 등 여러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문제 행동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주인의 집으로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이 직접 방문하기를 희망하면서 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까지 이렇게 국내 현황 그리고 전망 얘기해봤고 해외에서는 사실 이 사업, 이 직업이 국내에 비해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현황 살펴보면서 전망을 다시 한번 예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와 산업이 정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이 직업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750여 개 직업 중 하나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들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학위를 받고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관련 분야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거나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는 등 개별적인 수련 과정을 거쳐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은 자영업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애완동물의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행동 문제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네. 또 애완동물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해외에서는 정착이 잘 된 곳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에서도 전망이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평소에 반려동물 너무 사랑한다 하셨던 신중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자질이 있고 전망이 밝아도 또 채용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적당한 채용권이 있을까요? 네, 제가 채용 소식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V아이패드에서 현재 펫 매니저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동 교정사 그리고 동물 관리사 등 애완동물 행동 상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종시 송암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졸 이상의 학력과 1년 이상의 경력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 관리 및 훈련 경력자,
그리고 반려동물 관리사,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1급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마감일은 8월 3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신중령 여러분들은 워크넷을 통해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지수 씨는 또 반려동물이 있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네요. 어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직업이 꼭 신중년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이름이 참 귀여운데 좀 가끔은 조금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상담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점을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강아지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치아가 빠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많이 간지러운가 봐요. 그래서 막 저를 막 딱딱한 물건들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뭐 저의 발가락을 깨문다거나 네.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좀 막을 수는 없나 네. 교정 상담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요즘에 워낙에 많아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서서 교육기관 이야기를 네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좀 어떤 교육기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직업을 소화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그럼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앞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문 교육을 좀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네네. 것 같고 또 전문대학, 대학교에 사회교육원 등에서 자격증 수업 이야기가 있었죠. 네, 제가 자격증 그럼 얘기도 지금 있었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학과 관련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또 전문 대학 및 대학교의 사회교육원 등에서도 자격증 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취업 특성화 학교로서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공식화된 자격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민간 자격증을 통해서 자격증 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자질 이야기를 앞서 했었는데 의사소통 기술이라든지 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최근에 지수 씨 보면 우리 두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혹시 뭐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실 생각은 없으신지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직업으로서요. 네, 아직까지는 없지만 두부를 네. 좀 더 키우다 보면은 이제 두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네. 또 관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부는 왜 이름을 두부로 지은 거예요? 색깔이 크림색이거든요. 아. 두부 색깔과 비슷해서 그렇구나. 제가 두부라고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수 씨가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반려동물 행동 상담원 여러분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오늘처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 안녕.